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강의에 복습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좀 하셨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강의에서는 복습을 좀 하셨는가 안 하셨는가를 좀 아실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개념 문제인데요. 시중에 판매되는 농황산의 비중이 있대요. 농황산. 농도가 좀 짙은 황산이란 얘기인 거죠. 그 비중이 약 1.84인데 농도는 96% 기준이랍니다. 대체로 지금 시중에 판매하는 황산은 96 혹은 97, 8 요 정도 수준이죠. 농황산의 몰농도를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약속을 했어요. 이런 문제를 푸실 때 일단은 어떤 걸 기준으로 한다. 뭘 찾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신다. 했을 때 몰 농도를 구하세요. 단위도 친절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둘 때는 X, 몰 퍼 리터. 이 단위로 가길 원해요. 그러면 희생이 돼야 할 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걸 누구로 하시겠어요? 지금 수치로 나와 있는 거 퍼센트는 단위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단위를 쓸 수 있는 건 어떤 것만 쓸 수 있어? 결국 보니까 비중밖에 보이지 않아요. 비중은 이거 복습과 안 한 거 이제 하신 것과 안 하신 거의 차이가 납니다. 비중의 단위는 뭐를 쓰기로 했습니까? 지금 바로 밀도라고 얘기하셨으면 하신 거예요. 그러면 밀도의 단위를 쓰긴 쓰는데 어떤 단위를 쓸까?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는 이 단위를 제일 많이 써요.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의 단위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액체의 것을 지금 풀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신의 질량을 이러한 부피로 표현한 거지만 또한 이 세제곱센티미터는 뭐랑 같다고 볼 수 있었냐면 밀리리터라는 단위랑 같다고 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원하는 단위가 지금 리터라는 단위이기 때문에 이걸 밀리리터로 먼저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편하단 말이죠. 그래서 쓰실 때는 1.84 이거 희생된다 이거야. 1.84g 한 줄로 긋는다 그랬습니다. 이거에 밀리리터 라고 쓰고 그 다음에 밀리리터를 먼저 뭐로 바꿀까요? 10의 3승 밀리리터가 1리터입니다.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면 밀리리터 끊어졌으니까 이제 그램 퍼 리터 이 밑에 있는 리터의 단위는 끝났죠. 뭐를 바꾸면 돼? 그램을 이제 몰로 바꾸면 돼. 앞에서 몰이라는 걸 내가 구하고 싶으면 이걸 구하고 싶으면 대상 물질의 질량 이거 곱하기 몰이라는 건 그 물질의 그램 분자량이랑 같으니 이거 그램, 질량을 의미하는 그램 두 개를 끊으면 몰이라는 단위로 나온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러니까 1몰인 누굴 말하는 거예요? 누굴? 지금 제시된 거 보니까 농황산이래. 농황산의 분자량은 얼마예요? 황산이니까 H2SO4. 자, 이거 바로 툭 튀어나왔으면 복습하신 거란 얘기야. 98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98g이 나오고 자 여기에 하나 더 해야 되죠. 중량 기준이 지금 이거 전체가 완전 순농도 100%짜리가 아니란 얘기죠. 100 중에 얼마? 96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0.96을 하면 된다는 얘기니까 그램 끊어져서 결국 단위는 몰 퍼 리터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확인해 볼까요? 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1.84 그램 퍼 밀리리터로 만들고 100 중에 96, 1몰은 98g. 그걸 10의 3승 밀리리터 퍼 리터로 바꾸니까 18.02 몰 퍼 리터다. 그 다음에 기호로 쓸 때 우리는 몰농도라는 것은 대문자 M이라고 표현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풀이하시면 훌륭한 답안 작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NaOH를 20g을 물에 용해시켜요. 근데 이번에는 몇 N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N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 뭐라고? 노멀리티라고 부르기로 하고 이건 무슨 농도? 당량 농도라고 부르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N이라는 수치가 이 기호가 보이면 뭐라고 풀이를 하실 수 있어야 돼? 아, 이거 원하는 건 당량 농도니까 EQ 퍼 리터라는 단위로 나가길 원하는구나. 이걸 아실 수 있어야 돼. 그럼 이게 X인 거죠. 이걸로 가야 해. 이걸로 가야 하니까 주어진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 20g짜리를 물에 용해시켜서 총량이 800ml로 만들게끔 된 거예요. 그러면 NaOH 20g을 넣어서 800ml로 만들 거니까 저는 이렇게 써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밀리리터 먼저 또 바꾸는 거죠. 10의 3승 밀리리터가 1리터입니다. 하면 요거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가시면 돼요? 이제는 그램을
EQ로 바꾸면 되는 거죠. g을 EQ로 바꿀 때 지금 EQ로 가려면 이 EQ라는 것은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면 그램 분자량을 뭐로 나누는 거. 가수로 나누는 것으로 표현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1 EQ라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는 그램 분자량, 누구의 그램 분자량? NaOH의 그램 분자량을 말하는 거니까 얘는 23이라고 하기로 했고 산소는 16에 수소는 1인 거니까 합이 40이 되겠네. 이걸 알 수 있다고. 그러면 40에 가수로 나누는데 여기에 지금 가수로 판정하실 게 뭐가 있어요? 수소 이온의 개수 혹은 수소의 개수를 통해서 뭐 한다고? 그러니까 수산화 이온의 개수, 그 다음에 수소의 개수를 통해서 산과 염기의 개수를 통해 가수를 산정한다 그랬어요. 여기 OH 몇 개 있습니까? 한 개 있죠? 그럼 몇 가야? 1가의 물질이라고. 그러면 여기 어차피 이렇게 해봐야 똑같지만 이렇게 쓰기로 하고 그럼 그램, 밀리리터 끊어지고 퍼센테이지 있나요? 그런 얘기 없죠? 그러면 EQ per 리터로만 계산해서 답 산출해 내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나온다 이거야. 네. 그러면 총 답이 0.625 EQ per 리터의 단위로 나오고 이거는 기호 뭐라고 쓸 수 있다? N 이렇게도 사용하실 수 있다. 네. 자, 이런 문제는 그 개론 부분 그러니까 제일 시험지 받으시면 첫 번째 페이지 내에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있을 가능성이 있냐면 4챕터 그러니까 네 번째 과목인 대기오염 공정시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 챕터에서 한 문제 정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 농도랑 당량 농도는 조금 이제 사람들이 이 출제하시는 분들이 내기가 조금 용이하고 받아들이기도 좀 우리가 납득이 좀 쉽고 네. 그래서 한 문제씩은 자주 출제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질량 농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보정이라는 걸 통해서 뭐로 가려고 하는 거냐면 실제의 질량 농도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지금 이 기호만 봤을 때 이것만 봤을 때 앞에서 했던 것처럼 어떠한 물질의 스탠다드 세제곱미터의 이 공간 내에 있는 어떠한 물질의 양을 표현하려고 하는 단위가 지금 이거죠. 밀리그램 퍼 스탠다드 세제곱미터. 그런데 이거는 이 부피라는 건 0도씨 1기압 상태에 있던 부피를 말하는 거니까 어떻게 되면 주어진 조건이 20도, 30도 혹은 압력이 0.8 atm, 0.7 atm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 그거에 따른 온도와 압력을 보정해서 실제의 부피를 갖게끔 만드는 보정하는 계산식인 거예요. 자, 이거 계산식이지만 우리는 앞서서 어떻게 하기로 했다? 계산식을 염두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치에 따른 스탠다드 세제곱미터가 지금 분자에 있나요? 분모에 있나요? 분모에 있죠? 분모에 있으니까 뭐부터 보정해 주는 거야? 온도부터. 그래서 얘에 해당하는 스탠다드 상태의 절대 온도인 273을 위치시키시고 대각선 위로 하는 겁니다. 항상 대각선으로 가는 걸 했어요. 여기 가고요. 그럼 얘가 표준이지 이 표준에 해당하는 압력을 이 밑에 대각선 밑으로 써주시면 여기 절대온도 273 반대급부에는 어떻게 쓴다? 실제 온도를 고려한 절대온도를 사용하게 되고 그에 해당하는 압력을 대각선 위로 해서 보정을 해주면 스탠다드 세제곱미터의 부피를 액추얼 상태의 세제곱미터로 변화를 하시는 그런 식이 완성이 됩니다. 엄청 자주 쓸 거라고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문제로 또 한번 풀어보기로 하고 밑에 보시면 질량과 최적의 환상관계 해서 ppm이라고 되어 있는 건 밀리리터 퍼 세제곱미터라서 위에도 부피, 아래도 부피인 최적 농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환경 기준일 경우에 이렇다 이거야. 그런데 실제로 어떤 작업장에 비산재라든지 이런 것들 발생했을 때는 그 밀리리터 퍼 세제곱미터로 하기에는 좀 뭔가 한계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 사업장 내에 있는 기준으로 환산을 하실 때는 질량 농도로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전 강의 시간에 환기 때는 뭔가 조금 변함이 있을 거예요 라고 했던 거에 온도와 그 다음 이런 용량 혹은 이런 것들 최적들을 뭐로 환산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냐면 질량 농도로 환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또한 그게 방지기술 파트지만 개론에도 무조건적으로 이 두 가지의 상호적인 대체하는 것들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기호는 중요치 않습니다. 미리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가길 원해. 뭘 통해서? 지금 주어져 있는 밀리리터 퍼 세제곱미터라는 것을 통해서 미리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가고 싶어요. 예를 들어 40 ppm짜리의 CS2가 있어요. 이를 미리그램 퍼 스탠다드 세제곱미터로 환산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일단 내가 원하는 건 X, 미리그램 퍼 스탠다드 세제곱미터, 이걸로 가길 원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희생이 돼야 될 거 누구? 40 ppm짜리. 이거 그냥 40 ppm이라고 쓰여지면 대체로 뭐라고 쓰셔야 된다? 용량 ppm, 이걸로 쓰셔야 된다. 그래서 40 밀리리터 퍼 세제곱미터. 자,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지금 있는 M 미리그램 뭐 22.4ml라고 되어 있는 것을 뭐라고 여기시면 되냐면 여기 있는 대문자 M이라고 되어 있는 건 걔가 가지고 있는 분자량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22.4는 이제 뭔지 아시죠? 0도씨 1기압 상태에서 부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럼 40ml를 없애고요. 그 다음 뭐로 가야 돼? 질량 값으로 가야 돼. 그래서 걔에 해당하는 이거 지금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미리그램, 분자의 미리그램, 부피의 밀리리터. 자신의 질량을 자신의 부피로 표현한 거야. 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밀도. 네, 그 밀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CS2의 질량과 부피를 여기다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CS2는 탄소 12, 그 다음에 황이 32인데 두 개 있으니까 64. 해서 얼마가 나와요? 76인가요? 네. 그러면 76mg이라고 쓰시고 22.4ml입니다. 이렇게 쓰면 밀리리터 끊어져서 미리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밀리리터 퍼 세제곱미터짜리를 미리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할 수 있음과 동시에 반대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리그램 퍼 스탠다드 세제곱미터를 뭐로? 밀리리터 퍼 세제곱미터로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바꿔볼까요? 얘를 40 ppm이라고 하지 않고 자, 구분이 되기 위해서 40 mg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를 ppm 단위로 환산하라고 했어요. 단위를 친절하게 줬다고 봅시다. 밀리리터 퍼 세제곱미터. 이걸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x 원하는 거 밀리리터 퍼 세제곱미터. 자, 이렇게 가야 돼. 주어진 거는 40 미리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걸 주어졌다고. 자, 그러면 얘 미리그램은 끊고요. 뭐로 가야 돼? 밀리리터로 가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밀도의 단위를 쓰기로 하는데 이번에는 분자 분모의 위치가 좀 달라져야 되겠죠. 아까 계산된 거 보니까 76mg이 얘의 분자량이었고 22.4ml가 얘의 부피였으니까 이걸 거꾸로 했다 이거야. 그럼 미리그램이 끊어지고 밀리리터 퍼 세제곱미터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를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시면 돼? 그냥 밀도를 통해서 질량을 부피로, 부피를 질량으로 바꾸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 여긴 지금 온도랑 압력을 줬나요? 온도, 압력 주어지지 않았죠. 온도나 압력이 주어지면 또 계산식이 달라진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문제에 150도씨 상태에서의 ppm으로 구하세요. 혹은 뭐 2atm 상태에서의 미리그램 퍼 세제곱미터를 구하세요. 이런 조건이 있으면 꼭 그냥 훅 풀지 마시고 문제를 바로 접근하지 마시고 산업기사 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지금 다 CBT 컴퓨터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눈에 안 띄일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메모지를 하나 받으신다 그랬죠. 그 메모지에다가 16번 이렇게 해서 뭐 문제가 16번 해놓고 온도 이런 식으로 그냥 짧게나마 내가 풀 때의 변수가 있는 것을 거기다가 명시를 해 두셔야지만 실수를 덜 하시고요. 그리고 기사 하시는 분들은 지문으로 돼 있잖아요. 그 지문에다가 밑줄을 그어서 또 혹시나 놓쳤을 그럴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 있다는 얘기예요. 25도씨 780mmHg 상태에서 오존 농도를 측정한 결과 0.15 ppm이었대요.
표준 상태에서의 농도는 몇 그램 퍼 밀리그램 퍼 스탠다드 세제곱미터입니까?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원하는 건 X 밀리그램 퍼 스탠다드 세제곱미터로 가길 원해요. 그러면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스탠다드 표준의 상태로 갔으면 해. 누구를? 25도씨의 780mm HJ 압력을 받고 있는 저 오존, 저 ppm 단위를 스탠다드 상태로 바꿔줬으면 해. 이런 얘기 아닐까요? 그러면 일단 희생이 돼야 되는 저 0.15라는 걸 쓰자 이거야. 0.15의 밀리리터 퍼 세제곱미터. 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지금 쟤는 25도씨와 저 압력을 받고 있는 거니까 실제의 부피를 나타내요? 아니면 표준의 부피를 나타내요? 실제의 부피를 나타내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액추얼 상태의 부피로 돼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가면 돼? 스탠다드 상태로 가면 돼 라고 하기 때문에 얘 먼저 온도 보정을 해줄까요? 얘에 해당하는 온도인 273에 이건 액추얼 상태니까 얼마? 25를 쓰시고 반대에다가는 273. 자,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실제 상태의 온도를 지금 먼저 보정해 준 거기 때문에 대각선 밑으로는 이거에 해당하는 압력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780을 쓰고 여기가 표준이었으니까 여기에다가는 표준의 압력인 760을 넣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로 가야 돼? 그러면 얘는 지금 액추얼 상태로 스탠다드로 갔죠. 밀리리터를 밀리그램으로 가야 되니까 뭘 이용한다? 네, 밀도라는 것을 이용한다. 그러면 위의 단위가 질량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오존의 분자량과 그 다음에 오존의 부피를 쓰게끔 돼 있지. 오존은 5가 3개짜리라서 16 곱하기 3을 하게 되니까 이거 얼마예요? 48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48mg에 얘를 22.4ml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밀리리터 끊어지고 밀리그램으로 나왔으니까 이 식이 끝났나?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함정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게 함정이냐면 얘도 부피고요. 지금 얘도 부피죠. 그런가요? 얘도 부피고 얘도 부피인데 제일 처음에 뭘 하셨냐면 이 부피를 실제 상태의 것을 스탠다드 상태로 바꾸셨어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나서 얘도 지금 사실은 무슨 상태냐면 부피니까 액추얼 상태다 이거죠. 이 액추얼 상태를 그냥 써도 되는가? 그냥 쓸 수가 없다고. 왜? 얘랑 지금 뭐를 소거시켰냐면 22.4ml라는 걸 소거시켰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22.4ml라는 것은 어떤 상태일 때? 0도씨 1 atm 상태일 때만 22.4라는 것을 쓸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얘랑은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이거야. 얘는 스탠다드인 거고 얘는 액추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맞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도 뭐로 바꿔놓고 이걸 계산할 수 있어야 돼? 스탠다드 상태로 바꿔놓고 소거를 시킬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에 해당하는 온도, 얘가 지금 부피니까 얘를 표현하는 온도의 어떤 273 플러스 25를 이번엔 대각선 밑으로 이렇게 온 거죠. 그리고 여기에 273. 자, 그 다음에 얘에 해당하는 거 온도, 압력, 이거 780의 압력. 하게 되니까 이제야 이 스탠다드와 이 얘 액추얼 상태로 있던 걸 스탠다드로 바꾼 상태의 것이 맞물린다 이거예요. 그래야 소거가 된다 이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기 거 지금 273 플러스 25, 273 이렇게 돼 있는 거랑 지금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랑 이거 두 개 소거하면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답은 0.15 곱하기 48에다가 22.4를 나누면 그냥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답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답 찾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일단 두 가지. 필답형에서는 이거를 생략하신 상태로 쓰셔도 맞는 답인가? 그거는 채점하시는 분에 따라 좀 다를 것 같다고 생각은 들어요. 만약 이게 문제로 따졌을 때 이런 쉬운 문제는 잘 안 주지만 4점짜리라고 하면 1점은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1점에서 조금 이제 그 유연하신 분이면 한 2점 정도는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걸 다 써야지만 맞는 답입니까? 그렇다니까요. 이거는 다 써야지 온 압력을 보정하시는 걸 잘 이행하시는가를 그분들이 판정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것을 권장하고 제가 이 문제를 또 보여드렸던 건 얘도 기출된 문제인데 지지난 시간이었나요? 제가 20년 1, 2회의 기출문제에 이거랑 똑같은 문제가 나왔는데 그때는 얘만 보정, 지금 있는 얘만 보정해서 나온 답을 고르셔서 그게 정답이 4번인 때가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의 제기할 소지가 분명히 있는 문제들은 항상 이의 제기를 하셔야지 되고, 우리는 원칙대로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틀렸어. 아니, 이걸 아세요. 지금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이걸 아신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해도 해봐요. 문제 지문에 답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건 얘만 보정했나? 얘만 보정했나?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단 답이 나오면 일단은 그거 답으로 찍으시고 그 다음에 이의 제기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문제는 정답은 맞춰야 되니까.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원리 원칙대로 하면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정답이 몇 번으로 나올까요? 네, 0.32가 나온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지금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랑은 서로 간에 무시가 되니까 0.15 곱하기 48 나누기 22.4 해도 그대로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ppm은 몇 마이크로그램 퍼 스탠다드 세제곱미터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CO를 대상으로 하고 있네요. 먼저 우선적으로 원하는 단위가 X, 마이크로그램 퍼 스탠다드 세제곱미터 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희생이 돼야 될 애가 있죠. 24 ml 퍼 세제곱미터. 자, 이제 ppm 나오면 자연스럽게 이게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뭘 가지고 CO라는 걸 가지고 얘네들로 가야 해. CO는 얘가 12, 얘가 16, 그러니까 얼마? 28인 거지. 그러면 28mg에 22.4ml라고 쓰시고, 그럼 밀리리터가 끊어지고요. 얘는 이제 세제곱미터니까 상관없는 거고, 미리그램을 뭐로만 가면 돼요? 마이크로그램으로 가면 되죠. 마이크로그램, 밀리그램, 그램. 자, 이거 다 몇 승 관계? 10의 3승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mg이 10의 3승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자, 이렇게 쓰셔도 되고, 혹은 어떻게 쓰셔도 돼? 10의 마이너스 3승 밀리그램이 1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자,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정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3만 마이크로그램 퍼 스탠다드 세제곱미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온도 보정할 거 있었나요? 온도 보정, 압력 보정 할 게 없었죠. 그러면 이렇게만 하시면 되는 쉬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화, 희석, 혼합 관련한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물질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시는 물은 소독을 해서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막 여기 뭐 이것저것 협작물 같은 거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한테 뭔가 장애를 일으키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는 물에다가 뭐 염소라든지 오존이라든지 혹은 UV라든지 이런 것들을 쬐어 가지고 소독을 좀 한단 말이죠. 혹은 또 어떻게 하냐면 대상 물질을 가라앉힐 때 그 물질이 잘 가라앉지 않으면 거기에다가 pH를 조금 더 높이거나 pH를 좀 더 낮춰가지고 이 물질이 응집돼서 침전될 수 있게끔 만들어요. 그러면 결국은 뭘 조정했냐면 물속에 있는 pH 같은 것들을 조금 조정을 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물, 대체로 우리가 중성이라고 여기는 물들은 얼마냐면 pH 한 7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걸 처리하고 방류하는 물들이 pH 뭐 11 혹은 너무 낮아요. 산성일 경우에는 pH 3 이럴 경우에는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약품 같은 것들 혹은 방류하는 물들 이런 것들을 희석하고 중화시킬 목적으로 있는 공식들, 이거 얼만큼 희석해야 될까? 이거 얼만큼 중화시켜서 방류해야 될까? 할 경우에는 지금 보이는 이러한 개념을 통해서 한다 이거야.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산과 염기의 반응을 적절하게 조정해서 pH 7로 만드는 것을 중화라고 얘기하고요. 희석이라는 것은 진한 용액에 물을 가하여 결국은 아주 진한 걸 묽은 용액으로 만들 때를 희석이라 한다 이거죠. 근데 사용하는 공식을 보니까 저기 NV라고 되어 있는 것과 밑에 바로 NV라고 되어 있는 것 두 개가 어떻게 보면 개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하나만 조금 다른데요. F라고 되어 있는 건 역가라는 것으로서 이 물질의 어떤 농도가 정확하게 이렇게 계산된 것이 맞는가 해서 검산의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NV는 N-V-라고만 하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 얘기야. NV는 N-V-다. 이거는 뭘 표현하려고 하는 거냐면
왼쪽을 산이라고 보시고요. 오른쪽을 염기로 해서 그 pH를 7로 조정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여기 지금 N이라고 되어 있는 건 당량 농도를 말하는 거죠. 이거에다가 이 물질의 당량 농도 곱하기 부피, 부피는 염기 쪽의 당량 농도 곱하기 부피를 통해서 pH 7도 조정하거나 혹은 똑같은 의미에서 이러한 물질을 희석을 해서 얼마만큼의 물질 묽은 용액으로 나타낼 건가 하는 당량 농도를 통해서 조정하는 것이 지금 있는 중화와 희석 공식의 어떤 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질량 불변에 관련한 것들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만 보시고 만약에 문제 나온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근데 지금까지 그 기출된 거에는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혼합 공식인데요. 이거는 지금 C라고 되어 있는 걸 여러 개로 표현할 수 있지만 대체로 그래요. C는 농도, concentration의 약자, 그 다음에 Q라는 것은 유량을 뜻하는 건데 이런 거는 이제 대체로 언제 사용할 수 있냐면 이런 거죠. 하천에 물이 있는데 일로 흘러요. 그러면 여기 원래 하천에 어떤 물질이 있을 때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농도를 C1이라고 하고 그때 이 하천이 흘러갈 때 유량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량의 단위는 어떻게 되냐면 농도라는 건 앞에서 많이 봤으니까 미리그램 퍼 세제곱미터 뭐 이러한 단위로 표현될 수 있고 어떠한 공간 내에 그 물질을 질량으로 표현한 거지. 유량이라는 것은 시간당 그 발생량이에요. 시간당 발생량이라서 세제곱미터 퍼 뭐 세크 뭐 미닛 아월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농도 곱하기 유량을 하게 되면 여기 세제곱미터랑 이거 세제곱미터가 끊어지면서 미리그램 퍼 아월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시간당 발생량이라 이거야. 이게 그냥 총량이란 얘기인 거죠. 그러니 지금 C1과 Q1 어떠한 물질이 시간당 이만큼으로 계속적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공장을 하나 세워가지고 동일한 물질인데 얼만큼인지 모르겠지만 C2와 Q2 그러니까 이만한 농도와 이만한 유량으로 배출을 시키고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이 C1과 Q1과 C2, Q2가 만나는 하나의 지점에 혼합되어 있는 물질의 농도가 궁금할 때 그럴 때 혼합 공식이라는 걸 씁니다. 그러면 지금 저거 보이는 것처럼 CM, 믹스라는 것은 C1 곱하기 Q1 플러스 이건 지금 주어진 게 두 개만 주어졌으니까 C2에 Q2 그 다음에 이거를 뭐로 나눠요? Q1 플러스 Q2 자 이렇게 나누면 혼합되어 있는 농도를 계산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기에서는 그닥 많이 사용되는 공식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요. pH 관련한 겁니다. 앞에서 제가 pH가 뭐 얼마로 조정해서 나가야지 되고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pH라는 건 상당히 조금 우리가 대기라든지 뭐 수질, 토양 이런 것들을 배우실 때 상당 부분 연관관계가 있고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 토양이 산성화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pH가 떨어지는 겁니다. 토양의 pH가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토양의 산성화도 굉장히 위험하긴 한데요. 해양 생태계 내에 pH가 떨어지면 그건 진짜 엄청 큰 일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pH가 적정 범위 내에서 운용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기준을 세울 때 이게 한 중성이다 라는 걸 기준을 세울 때 1부터 해서 pH 한 14까지로 두는 거죠. 근데 pH 14가 그냥 맥시멈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pH는 더 증가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왜 14를 기준으로 했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물을 있잖아요. 전리를 시키면 이거는 간단하게 전리시킬 때 이런 얘기예요. 수소이온 하나랑 OH-이온 하나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데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것이 전리돼서 나오는 것이 그렇게 많은 양이 떨어져 나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얼마만큼 떨어져 나오냐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계로 떨어져요. 0.00007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건가? 그러니까 이만큼밖에 안 떨어지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내가 묶어가지고 H2O와 H 플러스와 OH로 나눠지는 이러한 것들을 평형 상태로 설명을 해서 얘를 평형상수 K라고 묶으면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H2O의 몰농도에다가 수소이온의 몰농도, 그 다음에 OH-의 몰농도. 자, 이거 둘의 곱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H2O는 순수한 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물의 활동도가 없다고 봐서 무시야. 순수 액체나 고체는 활동도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무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소이온과 결국은 OH 몰농도의 곱이 뭐라고 나오냐면 KW라고 표현하면 이거는 이제 물의 이온곱 상수값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나는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얘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니까 얘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그리고 또 얘로도 떨어져 나오는 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으로 떨어져 나오거든요. 그럼 요거 두 개 곱하면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야.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하면 14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물의 pH는 뭐 적정 범위 내에서 다 조금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지만 14를 기준으로 하고 중성은 얼마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인 7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7보다 낮으면 산성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7보다 높으면 염기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pH라는 것은 개념으로 따졌을 때 pH라고 부르는 것은 수소 이온을 말하는데 얘를 대상으로 해서 식의 형태를 변화를 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게 P예요. 수소를 말하긴 하는데 식의 형태를 조금 변화할게요 라고 하는 걸 P라고 쓴다고. 그럼 어떻게 변화를 시켰냐면 로그에 수소 이온의 몰농도의 역수를 취한 거에다가 로그를 씌운 것을 pH라고 하기로 합니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얘를 H라는 걸 대상으로 해서 몰농도로 말하고 역수를 취하고 로그를 취한 값 전체를 뭐라고 대체한다? P라고 얘기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pH라는 것을 구할 때는 지금 보이시는 이 식을 사용하는 거라고 염두하셔야 해요. 그러면 반대로 POH라는 것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POH는 로그에 똑같죠. OH-이온의 몰농도 역수에다가 로그를 씌워준 값을 POH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앞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pH는 14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pH라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4-POH를 하게 되면 pH 값이 나오고요. 반대로 했을 땐 POH라는 것은 14-pH를 하게 되면 POH 값을 얻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하나만 더 할게. 로그는 상용대수라고 부르고 이 밑에는 몇이 숨어 있냐면 10이라는 수치가 숨어 있다고 봐요. 물론 이거는 상용대수라서 그렇지만 자연대수라고 부르는 뒤에 배우실 ln이라고 돼 있는 거 있습니다. 이거는 미수가 뭐가 숨어 있냐면 익스포넨셜이라고 하는 2라는 것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 로그를 지금 우항에 있는 걸 좌항으로 보내게 되면 이 밑에 숨어 있는 게 이쪽으로 튀쳐나온다고 보시면 돼. 로그 돼 있는 게 이쪽으로 좌항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이 밑에 있는 수치가 이쪽으로 튀쳐 올라가면서 10의 마이너스 몇몇몇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마찬가지로 ln 옆에 뭔가가 있어요, 수치가. 그래서 이 ln을 좌항에 옮길 때는 이 익스포넨셜 얘가 이쪽에서 튀어나오면서 이거에 뭐뭐뭐 이렇게 나온다고. 이제 그런데 이거는 계산기로 많이 활용을 하실 거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렇게 썩 와닿지는 않으실 수 있으나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바는 로그 밑에는 10이 숨어 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상용대수라고 부르는 거고 자연대수 밑에는 익스포넨셜이라고 하는 2가 숨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좌항과 우항으로 넘기실 때 계산되는 것이 ln을 넘긴다고 ln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익스포넨셜이 좌항으로 옮겨지더라. 혹은 로그를 좌항으로 넘길 때는 10으로 표현이 되더라. 이거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결국 이러한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수소이온의 몰농도라는 것을 따로 계산될 때는 지금 이거의 관계에 따라 10의 마이너스 pH 이렇게 계산될 수가 있고요. OH 몰농도를 구하실 때는 10의 마이너스 POH라는 것을 통해서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상호 연관관계가 있다는 얘기인데 어디서부터 다 비롯된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다 비롯돼서 나왔다는 거고 14를 왜 기준으로 두는지까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만약에 문제로 만든다고 하면 어떻게 나올 건지 한번 보죠. 자, 0.2 당량 농도,
노멀 농도, 노멀리티라고 하는 황산용액 500ml를 만들기 위해서 농도 95%의 황산에 얘가 비중이 1.84인데 몇 ml를 분취해야 합니까? 이 얘기야. 그러면 일단은 농도 95%라는 것 자체가 농황산이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얘를 분취를 해서 약간의 희석을 해서 0.2 노르말의 황산용액을 500ml로 만들겠대요. 그러면 희석을 한다는 얘기니까 희석 공식이라는 걸 쓴다는 거죠. NV는 N-V-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게 지금 원래의 농도를 가지고 있는 황산을 뜻하고 희석 후에 나는 이만큼을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이 N-V- 이쪽일 테니까 일단 첫 번째 NV라고 되어 있는 좌항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면 황산 비중이 1.84짜리를 몇 ml를 분취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X ml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얘에 해당하는 N과 V를 이 안에다가 기입을 하셔야 돼. 뭔 얘기냐면 N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당량 농도였죠. 그러니까 N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게 뭐? EQ per 리터였다고. 이거를 쓰고 이거 V라고 되어 있는 건 볼륨인 거니까 이 부피를 이 안에다가 넣어줘야 이 식이 완성이 될 거 아닙니까? X ml는 그냥 내가 궁금한 걸 써놓은 것 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뭘 써줘야 돼? 일단 여기다가 1.84 g per ml라는 황산의 밀도를 쓰시고 그 다음에 이게 얼마짜리래? 100에 95짜리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일단 지금 있는 그램 퍼 밀리리터를 뭐로 바꿔줘야 돼? EQ 퍼 리터로 바꿔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N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얘를 당량으로 바꿔야 돼. 밀리리터를 먼저 뭐로 바꿔야 될까? 10의 3승 밀리리터가 1리터입니다. 일단 이렇게 바꿨어. 그 다음에 1EQ라고 하면 이 해당하는 물질의 그램 분자량을 뭐로 나누는 거? 가수로 나누는 거. 자, EQ라는 건 다시 그램 분자량을 뭐로 나누는 거? 가수로 나누는 거. 그러면 황산의 분자량이니까 98에다가 가수는 몇 가예요? H2SO4였으니까 수소이온의 개수가 몇 개? 2개. 그러면 98에 2의 그램 이렇게 표현된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 그램, 여기 그램 이 잘라지면서 여기 EQ만 살았죠. 응? 여기 EQ 퍼 리터까지 살았나? 여기 EQ 퍼 리터라고 살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몇 밀리리터를 분취했는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만 써도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 계산해보고 일단 N-V- 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 500ml 만든다 그랬어. 그래서 0.2 EQ per 리터. 자, 이거에다가 이걸 500ml를 만든대요. 그러면 얘가 N- 얘가 V-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N과 V를 표현했고 여기도 지금 N과 V를 표현했다 이거지. 이거 단위 자르죠. 10의 마이너스 3승 리터 1ml. 그러면 밀리리터, 리터가 끊어졌어. 그럼 여기 산 게 뭐만 살았어? EQ만 살았다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얘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10의 3승 밀리리터 이걸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만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밀리리터만 살거든요. 원하는 게 밀리리터이기 때문에 얘까지만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4 곱하기 0.95 이거를 지금 나누는 거죠. 98 나누기 2 한 값이랑 나눈 거. 자, 이렇게 한 것과 곱하기 이게 x니까 이거는 여기 있는 거 0.2 곱하기 500. 자, 요거 한 거. 이게 EQ.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계산하면 EQ가 나왔겠지. 해서 계산하면 이 값이 얼마 나올 거고 이 값이 얼마 나오겠지? x만 원하는 거니까 여기 계산한 것을 이쪽으로 보내서 나눠주면 x만 떨어져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계산한 거 한번 보시죠. 사용되는 시약 x 밀리리터 얼마인지가 궁금해요. 그래서 1.84 g per 밀리리터는 일단 황산의 비중을 가지고 이용했고 그게 얼마큼짜리를 95%의 농도짜리를 했으니까 100분의 95를 썼습니다. 아까 여기 잠깐 지워버린 것처럼 뭐를 안 썼어? 밀리리터를 굳이 리터로 안 바꿨지. 왜냐하면 원하는 게 밀리리터를 분취해야지 된다는 얘기니까 이 단위가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EQ는 98 나누기 2g이라고 당량으로 표시하게 되면
얘 거 다 계산했더니 0.036 EQ per X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0.036의 EQ 곱하기 X라고 나온다는 얘기야. 이 X는 뭐의 단위를 가지고 있어야 돼? 밀리리터의 단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얘가 지금 밀리리터가 살았잖아요. 이걸 아까 우항에다가 넘겨서 계산한다면서. 그럼 이 밀리리터가 그대로 우항으로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밀리리터가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N-V- 이라고 돼 있는 건 0.2 EQ per 리터 곱하기 500ml에다가 이거 단위 다 없애고 뭐만 살리면 돼? EQ만 살리면 되기 때문에 0.1 EQ가 나오고 X만 원하잖아요. 0.036 EQ 이거의 X 곱는 0.1 EQ였기 때문에 얘만 알고 싶으니까 여기에다가 0.036 EQ를 나눠버린 값이 지금 보이는 2.78ml가 나올 것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는 것이 중화나 희석할 때 거의 동일하게 이런 식을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pH가 5.6인 산성비의 OH 몰농도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OH의 몰농도를 구하는 것은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몰농도다 라고 하는 거 대문자로 OH- 이렇게 쓰잖아요. 대가로로 쓰잖아. 여기 지금 대가로라고 쓴 것이 뭘 뜻하고 있냐면 몰퍼리터인 몰농도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대가로를 붙였다. 그게 결국은 뭐다? 몰퍼리터인 몰농도를 표현하고 있다고. OH 몰농도는 앞에서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었냐면 10의 마이너스 POH로 계산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주어진 건 pH를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 지금 POH라는 것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14 전체 중에 pH 값을 빼주면 POH가 나온다 이거야. 그러면 14에 마이너스 5.6이 됐으니까 여기에서 나온 계산값을 어디다가 집어넣으시는 겁니까?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지. 응?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계산된 값을 계산기로 누르면 그러면 OH의 몰농도 값이 나오더라 이거야. 그러면 POH라는 것은 14-pH. 그래서 14-5.6 했더니 8.4가 나오고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10의 마이너스 8.4 여기다가 넣었던 얘기인 거죠. 이거 계산된 값을 여기다 넣었던 얘기야. 그럼 10의 마이너스 8.4가 나오고 그거 계산기에 눌렀더니 3.9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이렇게 나왔고 그것이 단위는 몰퍼리터라고 한다. 그건 왜요? 여기 지금 대가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뭐로 표현하기로 한다? 몰퍼리터인 몰농도라고 표현하는 것을 간략하게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앞에 있던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지금 뭐 해왔냐면 복습 차원상 개념 문제들을 쭉 풀어봤어요. 이게 지금 거의 기초 그러니까 이 대기 환경 기사를 배우시기 위한 어떤 수치나 어떤 개념적인 부분들을 완전 다 다뤘다고 보기 힘들지만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것들은 다뤘다고 보는 겁니다. 책에는 교재 뭐 4페이지서부터 그 다음에 5페이지에 여기 관련된 계산들이 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에 언급한 거 빼고 나머지는 참고용으로 넣은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게이-리삭이라든지 혹은 뭐 그레이엄의 법칙 같은 것들은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손대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건 나올 때 하시면 돼. 비중 자체가 낮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PPT를 정리해드렸던 것들은 전부 다 노트 한 장에다가 따로 좀 정리를 해두셔서 이것만 활용하시면 다른 개념 같은 것들은 불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혹시나 또 이거 이외에 또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그때 좀 더 추가해드릴 생각이지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기초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약간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관련한 얘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앞에 제가 맨 처음에 1강 시작할 때 기초가 좀 이렇게 됐다고 한들 너무 여기다가 매진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따라오다가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 조금 이제 너무 막힌다. 그러면 앞에 한번 다시 가시고 혹은 제일 빠른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빨라요?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는 게 제일 빠른 겁니다. 그래서 기초 부분 그렇게 마무리하시고 다음 시간부터는 다음 강의부터는 그 대기의 어떤 환경에 관련한 얘기들을 본격적으로 해보죠.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